자, 오늘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사양은 i3 6100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 그리고 오토캐드, 그 다음에 스케치업 정도까지 작업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용으로 조립이 될 거고요. CPU는 마찬가지 i3 정품 CPU 사용되고요. 6100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소스 H110 보드. 중저가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저희들이 이걸로 조립을 하면서 뭐 특별한 에러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SSD 샌디스크 120기가짜리를 윈도우 설치용 프로그램용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게이트 1테라짜리 하드를 데이터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미드를 좀 저장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조금 섭섭해서 추가를 하긴 했는데, 물론 뭐 아이고 730도 그래픽카드냐 하고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의외로 뭐 730 그래픽카드도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 그래픽카드 들어가고, 파워 옵티머스 전격 600W 파워를 쓰는데 600W 전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립을 해본 결과 불량률이 거의 30개에 하나 정도? 40개에 하나 정도? 굉장히 낮은 불량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불량이 났을 때 AS도 잘 해주는 업체라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분목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사실은 뭐 삼성 램 말고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죠, 그죠? 그래서 DDR4 삼성 램 8기가짜리가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저희들이 뭐 쓰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케이스는 요놈 빅 케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USB하고 꽂는 구멍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 가지고 전면에서 USB나 스피커 손을 꽂을 때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느낌이 있고, 뭐 나름 깔끔해요. 흰색이라서 뭐 때가 묻지 않으시나. 자, 이제 메인보드하고 CPU를 결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열겠습니다. CPU하고 메인보드를 결착할 때는 뭐 특별한 주의점은 없는데, 이 부분, 이제 CPU 메인보드의 핀 부분을 보호하는 필름이죠, 그죠? 여기를 떼내고 간혹, 정말 간혹 여기에 핀이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어요. 그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핀이 구겨졌거나, 이게 핀이 구겨지면은 조립을 해보니까 CPU까지 같이 나가버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슬쩍 훑어봐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홈이 양쪽에 두 개 보이실 겁니다. 이 홈 두 개에 맞춰서 CPU를 결착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양쪽에 홈이 두 개가 보이죠, 그죠? 이 홈 두 개를 이쪽 홈에 맞춰서 결착만 해주시면 돼요. 이 조립이라는, 컴퓨터 조립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나사에 끼워서 그냥 꾹 눌러주시면은 찰칵. 그 다음에 쿨러를 결착하실 때 이 부분에서는 선을 빼주셔야 돼요. 선이 너무 짧아서 안 걸리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 쿨러 날개가 CPU의 펜에 이 선이 부딪히지 않게 조금 선을 조정을 해주세요.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 꽂는 선이 여기하고 여기 보통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케이스에 달린 펜을 조정하는 펜이고요, 소켓이고, 여기 보면 CPU 소켓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위치는 조금씩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꽂을 때 거기를 감안하시고,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멈치의 방향, CPU 쿨러의 멈치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 이 방향으로 돼가지고 오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냉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방향, 네 방향 다 확인하시고 꽂아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부터, 자,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찰칵 소리 들리시죠? 이쪽 소리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대각선 방향 사선으로 찰칵찰칵 제대로 장착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 전원부를 연결하시면은 메인보드하고 CPU 장착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본격적으로 메인보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집어넣을 때 중요한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꽂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4개나 5개만 장착이 되어 있고 하나, 2개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메인보드에는 분명히 6개의 나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쓰는 미니보드들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6개의 나사 구멍을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기 메인보드의 지지대를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저는 6개를 다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메인보드가 케이스 안에서 제대로 힘을 받죠. 예, 안에 뭐 없는 구멍이 있다면은 이 여분의 소켓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 가지고 이쪽에 채워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버로 꼭 좋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백패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패널을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뒤쪽에 장착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착이 다 되면은 케이스 뒤에 메인보드 백패널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꽂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흔히 이제 조립을 하시는 분들도 간과하고 빼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와셔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와 나사의 이 전기적인 유전을 차단해주는 절연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셔가 조립을 한다고 좀 귀찮고 그러니까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와셔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메인보드의 쇼트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와셔를 나사가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못 구하시겠으면 인터넷에 와셔라고 구매를 하시면 한 2,000원 정도면은 한 몇백 개, 몇천 개 정도가 한꺼번에 와요. 저희들도 그렇게 구매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형태에서 메인보드를 이렇게 자기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의 나사를 결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이 워셔 절연제를 이렇게 다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이제 결착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결착을 시키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나사들은 미세하게 나사의 직경이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와 메인보드에 맞지 않은 굵은 나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필요 이상의 힘이 가해져 가지고 메인보드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감아 보시고 이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든가 너무 헐겁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거기에 맞는 나사를 바꿔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메인보드에 나사를 결착시킬 때는 이런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시고 손 드라이버를 쓰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동 드라이버가 아무래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힘 조절을 잘못하면은 메인보드에 필요 이상의 힘이 가해져서 마찬가지 균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메인보드 부분만이라도 손 드라이버로 결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뭐 전원선, LED선, 그리고 전면 USB 확장선 등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이나 파워선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고 LED선들은 가능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인보드에 플러스 LED 꽂는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꽂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LED도 마찬가지 색깔이 있는 부분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꽂아 주시고 마이너스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셋과 파워선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손에 잡히시는 대로 리셋, 그 다음에 파워 버튼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선이 하나 비어있는, 구멍이 막혀있는, 이건 오디오 확장선이죠. 그죠? USB하고 조금 틀리게 생겼어요. USB는 끝이 이렇게 빠져있죠. 하나가 막혀있죠. 근데 오디오 확장선은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찾아보시면은 이 구멍에 맞는 소켓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찾으려고 해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가 막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선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부분, 이거는 USB 3.0 확장선이고 이거는 USB 2.0 확장선입니다. 메인보드에 3.0 확장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 선을 꽂고 이 선은 빼두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메인보드에 USB 3.0 확장선이 없으면 이 선은 버리고 대신 이 선을 꽂아 주시면 됩니다. 아소스 보드에는 기본적으로 USB 3.0 소켓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홈을 위치를 맞춰서 꽂아 주시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던 전면과 메인보드의 소켓 연결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파워 스플라이를 컴퓨터에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파워 스플라이를 집어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 파워 스플라이에 달려있는 이 120mm 팬이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 120mm 팬의 역할은 컴퓨터 내부에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뱉어주는 작업, 그러면서 자기 내부의 열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팬의 방향은, 위치는 컴퓨터 내부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케이스에 따라서 틀린데, 만약에 파워 서플라이가 컴퓨터의 하단에 박히는 이런 구조일 때는 당연히 팬의 방향도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들이 수리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 파워 스플라이가 컴퓨터의 하부에 박히는데도 이렇게 장착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달았냐 물어보면 상표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표가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팬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팬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본다면 그러면 위에 박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게? 그럼 상표가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표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팬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위쪽에 장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파워 스플라이까지 장착했으면은 이제 컴퓨터 조립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하고 SSD를 장착하는데, 하드디스크의 장착 위치는 케이스마다 다 틀리니까 뭐 일반화 시키기 그렇지만 뭐 거의 다 이 앞쪽에 맞는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SSD를 장착할 때 보통 이런 별도의 이 SSD 설치 가이드를 사용했어요. 뭐 쇠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은 보통 거의 SSD가 달릴 수 있게 감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SSD를 장착해서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가이드를 따로 구매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네요. 메인보드에 각각 전원선을 연결할 겁니다. 당연히 24핀 핀을 방향 확인하시고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결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 메인보드 보조 파워입니다. 요즘 파워들은 이렇게 다 8핀으로 나오는데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4핀만 있는 것도 있고 8핀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8핀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메인보드의 구멍이, 보조 파워 구멍이 4개만 있다면은 이 4개를 분리를 해내시고, 두 개가 자세히 보면 모양이 틀려요. 이 틀린데 맞지 않는 구멍을 억지로 꽂으면 보드가 부서지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자기한테 맞는 선을 찾아서 이렇게 꽂으시고 나머지 한 선은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선을 연결하시는데, SATA 선을 가지고 데이터에 보면은 여기 SATA 소켓에 보면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0번부터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1번부터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낮은 순서의 번호부터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위치 확인하시고 꽂아주고, 위치 확인하고 꽂아주고, 가능하면 가장 낮은 번호에 꽂은 소켓을 OS가 깔려있는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여기 같은 SSD가 되겠죠? SSD에 꽂아주시고 순번대로 해주시고, 이게 좋아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전기선 같은 경우 이제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램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조립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 정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 정리의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정리할 때 보면은 무슨 선에 원수진 것처럼 선을 꽉꽉 묶어대고 막 접어가지고 꽉꽉 묶어가지고 막 애기들 뭐 첫 유치원 보낼 때 머리 묶듯이 이렇게 꽉꽉 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기선 자체도 열이 나고 전기선도 심하게 구부리거나 심하게 접었을 때 선이 단선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기선은 살그머니 감아지는 느낌으로, 살그머니 감아지는 느낌으로 막 풀어헤쳐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꽉꽉 묶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펜 위를 막지 마라. 그래픽 카드나 CPU 펜, 파워 펜, 이 펜의 바람길을 막지 말라는 것. 그거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별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가끔씩 조립을 하는데 보면은 막 CPU 펜 위로 전선이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선이 여기 CPU 날개, 펜 날개에 걸리고 막 그런 경우들도 참, 저희들이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선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바람길만 막지 말라.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이제 완벽한 조립이 끝이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